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원로 법조인이시고 민권운동가이신 홍남순 변호사님을 손님으로 모셨습니다. 광주고등법원 판사와 광주변호사회 회장을 지내시는 등 40여 년을 법조인으로 살아오셨고 또 민주화운동의 앞장을 서오셔서 현재는 전남민주회복국민협의회 의장을 맡고 계십니다. 홍 변호사님을 모시고 요즘 그 시국과 민주화에 나아갈 방향 또 그리고 피해 당사자로서 광주 민주항쟁의 그 합리적인 해결 방안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얘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광주에서 올라오신 우리 홍 변호사님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 먼 길을 마다 않으시고 서울을 올라와서 방송에 출연해 주신 홍 변호사님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선생님 조남은 많이 들었습니다만은 뵙기는 처음인데 굉장히 정정하십니다. 건강하시고요. 네, 건강은 참 좋습니다. 네, 네. 광주에서 올라오신 무슨 편으로 오셨습니까? 비행기로 왔습니다. 네. 요 근래는 어떻게 지내시는지요? 그저 법정 있는 날은 법정에 빼지 않고 나가고 네. 또 이제 저는 등산을 참 좋아합니다. 네. 그런데 요새는 당최 주례를 어떻게 달라 했었는데 거절했으면 썼지만은 거절을 도저히 못할 때라 그저 그냥 주례를 하느라고 일요일 날 등산을 할 기회를 자꾸 뺏기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에 오랫동안 광주 지역의 이 인권 단체에서 중임을 맡아서 활발하게 활동을 해 오셨는데 다소 활동이 요 근래 와서 좀 뜸해지신 것 같아서 혹시 건강 때문에 그러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걱정을 했습니다만은 저는 건강에 대해서는 이런 데 지장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마음도 젊고 또 예. 행동도 젊습니다. 예. 그런데 한 사람이 너무 오래 하면은 지루하고 그래서 후진들한테 남겨주고 그리고 지금 제가 현재 맡고 있는 것은 아까 지금 김 선생님이 소개하시다시피 전남 민주부 국민협의회 하나만 가지고 있습니다. 예, 예. 우리나라 의정 사상 아마 유례 없는 일이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방송 사상도 처음 있는 일로 청문회가 아주 많은 국민의 관심 속에 열렸었습니다. 근데 광주 청문회는 그 누구보다도 홍 변호사님께서 관심 있게 지켜보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보신 소감이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의회가 개설 이후로 처음으로 도입한 것인데 참 해놓고 보니까 국민과 정치권하고 장벽을 헐었다는 건 큰 성과로 봅니다. 그러나 이 광주 청문회에 대해서는 수고도를 많이 했지만은 조금 개운치 않고 서운한 점이 있습니다. 예, 예.
피해 당사자의 한 사람이십니다. 네. 우리 홍 변호사님께서는 피해를 당하신 분인데 그 누구보다도 아마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이다 하는 방안이 확고한 방안이 있으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광주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다고 평소에 생각하고 계신지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청문회에 대해서도 조금 섭섭한 것은 뭔 문제나 생기면은 발단의 동기와 또 원인과 명분 그것을 밝혀야 하는데 그것이 그 희망득은이 명확히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네. 또 둘째에 가서는 광주 5.18의 진상을 조사를 해야 하는데 그 진상이 그저 추리적이지 구체적으로 그걸 밝히지도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에 가서는 발포 명령들에 대해서 처벌하고 안 하고는 나중에 문제고 네. 어떻게나 발포 명령자는 명확히 최고 책임자를 가려낸다고 봅니다. 네. 그러고 가려낸 뒤에는 단순히 그 증언대 출석을 못하게 잡다면 그것 갖고는 안 됩니다. 그걸 발포 명령자가 확실히 나타나게 되면은 많이 해서는 안 되고 대표적으로 최고 책임자 한 2명 정도는 재판에다 회부시켜 가지고 응분의 그 판결은 받아야 합니다. 그래 가지고 저는 항상 이것이 지론 같습니다만은 실행은 하지를 말고 정치적으로 사면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대해서도 자기들이 잘못한 것을 진심으로 회개하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 들어가 가지고 돌아가서 국민과 같이 이 나라 민주화 운동하는데 동참을 하고 같이 일을 해줘야 서로 지금까지 우리가 그 원한을 풀고 그렇게 나가서 국민화 해야 하는데 동참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가서는 여러 가지 그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가장 또 중요한 것이 지금 김 선생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는 광주 5.18의 피해자의 한 사람이고 제가 그 사실은 군사재판에서 사형까지 당하려다 무기를 당해갖고 네. 밟고 나왔습니다만은 네. 그러니까 지금 시 청문회가 다 중요하지만은 광주 청문회는 수두키 저희들한테 그 이해 문제가 직결되어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광주 시민의 명예를 회복시키려고 하면은 지금 그 법률 제도, 재심 제도가 있지만 그것 가지고는 시회 문제도 걸리고 또 하나는 뭐 범위가 한정되어 할 것입니다. 네. 그래서 특례법을 만들어 가지고 그 내란죄로 했다는 것이 선형적으로 무효화가 돼야 합니다. 네. 그렇지 않고는 폭들한 지금 이 감투를 씌워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명예가 회복이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회복을 하는 길은 그와 같이 그 특별법을 제정해가지고 그 5.18의 내란죄로 했다는 것을 무효화를 시켜 부르고 네. 그 다음에는 사실 지금요 정부에서도 부상자나 사망자 유족에 대해서는 그 근본적으로 애끼지 않고 보상을 하겠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적어도 재판에 회부돼 가지고 받은 사람들이 350명 내지 500명입니다. 그리고 또 그 재판까지 안 받았다 할지라도 전라남도 일대에서 그 구금되었다 하는 것이 한 사람들은 지금 적어도 최소한도 3,000명 내지 5,000명 가까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 보상을 부상자나 사망자 유족에 대한 동등은 주는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이 체포 구금되거나 아니면은 형을 받았던 사람도 보상을 해줘야 된다 이런 네. 말씀이십니까? 네. 근데 사실 지금 광주 그렇게 광주에 국한을 해서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아마도 그 광주에서 일어났던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표현을 할 수 없을는지 몰라도
민족이 이렇게 분단돼서 40여 년간 좁은 땅에서 살고 있는 국민인데 광주에 있는 사람들만이 피해자는 아닐 것입니다. 이게 아마도 온 국민이 다 관심을 가져야 할 일이고 이게 다 우리 같은 핏줄이기 때문에 광주는 광주 사람이 해결하다든가 광주 사람만 해결하면 된다든가 이런 차원은 아닐지 모릅니다. 좀 더 온 국민이 관심을 가져야 될 일이 내일처럼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은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되면은 제일 좋은 방안이라고 그렇게 늘 생각을 해오신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지금 김 선생님 말씀하고 또 같습니다. 지금 제가 그 청문회를 통해서도 이거 봤는데요. 광주 문제 사실 그 해결을 열쇠는 정부하고 여당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네. 야당 측에서 아무리 하려고 정부와 여당의 그것을 성의를 한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청문회를 통해서 보면은 야당 측에서는 어떻게 그 팔아내려고 애를 쓰는데 정부 여당에서는 참 감히 그럴 일은 맘먹었지만은 자꾸 그것을 은폐하려고 회피하려고 비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 큰일 났구나. 이 광주 아픔은 전 민족의 아픔이고 전 국민의 아픔인데 이것을 우리가 같이 그걸 초월해 가지고 피해자의 입장이라는 그 입장에서 같이 풀어 나가야지. 하나는 피해자고 하나는 가해자로 해가지고 자꾸 책임을 져고 전가고 회피하려고 하면 이거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사실 우리 전체 국민의 그 아픔이고 전체 국민의 해결을 과제로 보고 헐떡이 의시고 저는 이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따지고 보면은 정부도 피해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다 우리 국민의 정부니까요. 네. 네. 그런데 요 근래 와가지고 그 특검제를 그 주장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네.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그 특검제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저도 그 특검제란 것을 깊이 연구는 안 해봤습니다만 가서 그게 된다 한들 지병한 사람들의 성의와 그 어느 만큼 성의를 비고 어느 만큼 실행해주고 이제 그것이 문제입니다. 네. 저는 이번에 그 동행명령장을 그 시행한 과정을 잠깐 텔레비로 봤습니다만은 적어도 동행명령이라고 하면은 그 좋게 말하면은 모시고 오는 것이고 조금 더 강력히 말하면 가자고 해서 끌고 온 것입니다. 네. 그까지는 끌고 온다까지는 너무 가려가 몰라도 적어도 여기서 청문회에서 그걸 전달하려고 하면은 청문회 중진들이 누가 한두 번 하고 책임자들이 가가지고 적어도 그 전두환 대통령이나 최규하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그 이유를 말을 하고 이것은 이 솔직히 여러분 자진해서 가서 출석을 해가지고 그 증언을 하신 것이 그 두 분에 대해서도 그 국민한테 궁금증을 풀어주고 또 본인을 봐도 좋고 그러니 그걸 가자고 해서 조금 이거 모시고 와야 됩니다. 좋게 말하면 가시자고 해서. 그래야는데 거기에 전혀 본인들은 만나거나 말할까 또뭐 만나거 말할까 도 없거니와 책임자도 아닌 밑에 저뭐 신분 없는 사람한테다가 이러고 전하고 도장만 사인만 받아갖고 오니 그것이 우편 배달부가 가서 우편물 전달하는 결과밖에 안 된단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거 불을 부르고 있으니 근데 그걸 몰라 그런 동행명령으로 해가지고 걱정스럽게 하는가 일을 못 하겠어요. 그런 게 특검제도 그럽니다. 지금 만들어가지고요. 그 정부에서나 여당이나 청문회에서 강력한 그것을 강제력을 발동할 때 이게 문제지. 그리고 또 그 수사를 성의껏 해주냐 안 해주냐 그와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특검제 해가지고 실행 못하면 이거 참 그러니까 굳이 특검제를 그 도입할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그걸 해도 저는 오바다 보는데 지금 이 제도만 갖고도 이 정부에서나 이것이 성의가 있으면 검찰을 동원한다거나 경찰을 동원해서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이 광주 문제를 비롯한 50 비리 청산이라든가 많은 숙제를 안고 있는 현재 시국을 홍 변호사님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요? 그러니까 이것이 참 그 문제입니다. 이것을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고, 야고, 정부고 이걸 합심을 해가지고 우리 문제는 우리 손으로 이걸 해결하겠다는 것이 서로 이것이 공동 이식화가 돼야 하고 그 이식 하에서 공동으로 실천을 용기와 그 태도를 비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 미온적이고 자꾸 그 회피하려고 그런 감이 있단 말씀이요. 그래서 좀 정부도 과감하니 그것을 좀 해시면 좋겠어요. 물론 어려운 점도 있을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만은 그래서 국민이 지금 궁금증을 가지고 있고 유혹을 가지고 있고 미온적이라는 것을 딱 그것을 좀 일소해서 그걸 청산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정부도 정부답게 그 신뢰감이 가고 깨끗해지고 또 국민도 믿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어떤 점이 미비스럽고 어떤 점이 의혹스러운가 하는 것을 묻지 않고 제가 이렇게 선생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진정한 민주화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진정한 민주화라는 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가 있고 또 사람다운 대접을 받아야 하는데 네. 그러자고 하면은 그 각기 국민에 대해서 자유와 인권과 생명, 재산 그런 것이 충분히 다 보장이 되어 가지고 또 자기들이 그 일을 원하는 일을 직장을 가질 수가 있고 그 직장을 가져 가지고 또 살 수가 있어야 하고 그래서 이것이 참 그 자유, 평등, 평화 그래가지고 참 안정되고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그 아름다운 사회가 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것을 우리나라에 조금 보면 나무 일로 생각하지 말고 광주 문제와 갖다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광주 아픔이 전 국민의 아픔이고 또 광주 한이 전 국민의 한을 푸는과 같이 이것이 사회 전체의 모든 문제가 그렇고 돼야만 이 진정한 민주화가 되고 또 우리가 복지를 누리고 살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렇다면 그동안 우리 사회가 민주화로 빨리 다가가지 못했던 어떤 장애 요인이 있었을 텐데요. 왜 그렇게 그 민주화를 이룩하지 못하고 그동안 있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민주화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정치적 민주화고 하나는 경제적 민주화인데 정치적 민주화가 저것이 실현 못되고 있는 것은 마치 한국에서 민주화가 그 발화해가지고 성장할 만하면은 일부 소수 군인들이 하루 저녁에 불량난을 해가지고 쿠데타 해가지고 정권을 취득해가지고 그 인권을 탄압하고 잘제로 그 이 법률을 무시해 부른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일부 소수 정치 장난은 군인들 때문에 이것이 잘 못되었고 또 하나는 우리 국민도 그간에 또 그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은 나쁜 것은 나쁘다고 보고 잘한 건 잘한다고 인정을 하고 잘하도록 서로 협력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조금 그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실상 보면은 이 우리나라의 민주화를 여기까지 끌고 온 것에 대해서는 그 누가 만설을 해도 기성세대만 갖고는 잘 안 되었습니다. 그 결정적이고 주동력을 해내온 사람들은 그 학생들입니다. 여기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민주화는 참으로 용기 있는 사람들 많이만 할 수가 있지. 그 비겁하고 후퇴하고 이런 저런 저러고 하는 사람들은 나는 민주화를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것을 좀 깨달아야 되는데 제가 이번 지난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총선거를 과정을 통해 가지고 사실상 제가 한 자신을 얻었습니다. 지금까지 이 선거가 민주화하려고 하면 적어도 이 선거가 공정한 선거가 돼야 하는데 그걸 하려고 하면 사실상 보면은 말이 선거제 하는 요식 행위로 해가지고 관이 주도해서 행정 선거를 해내고 따라서 금전으로 매수를 해가지고 이 국민들이
하면은 돈을 가서 얻어먹으면은 마치 채무 빚을 진 것 명의로 생각해가지고 그걸 갚아야 쓰겠다 그것입니다. 그런 게 표를 제대로 행사를 못했는데 이번 대통령 선거 지나간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를 쳐놓고 보니까 참 잘 노는 것이 이 제가 전라남도 일대를 양선거에 걸쳐 가지고 다녀봤습니다만은 이제 농민들도 그전 농민들은 닳습니다. 네. 아줌마들도 그래요. 우리가 돈을 주면은 돈은 우리가 먹고 받아 쓰고 표는 우리가 원하는 이보자를 선택해서 행사를 하겠습니다. 이런 말들 해요. 그래서 그 못 믿지요. 지금까지 그래도 도시는 어느 정도 그 민주 의식이 정립이 되어 가지고 하는데 한 농촌에서 항상 그 아주머니들이나 뭐도 여러분들이 술은 뭐 술이나 얻어먹고 돈 얻어 쓰고 또 저 그 관에서 탄압은 그 억압당해 가지고 자기 행사를 못 하겠다는 말이 우리가 이와같이 고생한 것 아니요. 우리 때면은 아니요. 인전은 다릅니다. 인전은 다르고 그 저기들이 불악해서 딱 회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외로 지금 이제 도시에 사는 그 뭐 양복개나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더 우리 이섬스럽지 우리 농민들은 결의를 했습니다. 그 말을 하더란 말씀입니다. 네. 그리고 안심하고 용기 있게 해달라고 써요. 정말 어떻게 믿을 것일까? 돈도 이것이 2,000원만 같아도 큰 농촌은 큰 돈인데 뭐 2, 3만 원, 5, 6만 원을 보통 몇십만 원 쓰고 그냥 뿌리고 다니는데 도로 노절로 두고 다니십니다. 그래서 못 믿었더만 이번 선거 결과를 본 게 확실히 이제는 관이 주도하에 행정선거를 하더라도 억압에도 안 당합니다. 돌아가지 않고 돈을 줘도 자기가 낸 돈들을 내 돈 내가 갖다가 찾아먹는 것이지 이보자들한테 주는 돈이 아니다. 이런 이슈가 되어서 나는 이제 참 한국의 앞으로 민주화가 헐 이제 그 개발이 되어서 참 민주화는 난 된다고 아주 자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 민주화라는 단어가 요즘 굉장히 많이 쓰여집니다. 네. 그리고 그 민주화의 실현을 위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동안에 너무 억눌려 있었다고 그럴까요? 너무나 많은 계층 간에 너무나 많은 사회 각계각층에서 욕구가 한꺼번에 분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려하는 분들이 계시더군요. 근데 선생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는 사람이 따르고 걱정하는 사람이 그 생각이 다르겠지만은 이것이 오랫동안에 그 독재 통치제도를 못해서 억압을 당했기 때문에 할 말을 못하고 할 요구를 못하고 또 지목을 못 찾아 먹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민주화로 가는 과정이란 건 나는 틀림이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터진 게 이제 이 욕구 불만이 한 번에 그냥 터져가지고 욕을 한단 말씀이야. 그래서 이것이 너무 심하면 좀 그 혼란이 생기지 않을까 그것도 생각도 하지만은 저는 이거 민주화 발전한 과정으로 봅니다. 우리가 술을 하려고 하면 술에다가 그것이 누룩도 들어가야지요. 그것이 물도 들어가야지요. 약도 들어가야지. 여러 가지 들어가가지고 종합해서 부글부글 이제 끓여가지고 어시오고 일정한 시간이 되면 이게 성숙이 되어서 맛있는 술이 됩니다. 그와 같이 저는 이거 이제 민주화 로 가는 발전을 한 진행 과정으로 보고 또 우리 국민이 그만큼은 그 민주화 의식이 아까 말씀드린 게 깼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낙관적으로 봅니다. 네, 네. 그러면은 이 그동안에 못하던 것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 역시 민주화가 시작이 됐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그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터지는 것은 그 민주화가 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보시는 한 겁니까? 단계로 봐야지. 아하. 그럼 이 단계가 얼마나 가겠습니까? 저는 조금은 우리가 지금 좀 참아야 하고 지금 그것은 우리 자신들도 조금 선택을 좀 해야 할 것입니다. 네. 그것은 네. 일지에 그냥 그렇고 안 되는 것을 충족을 시키려고 하면 조금 무리가 간단 말씀이야. 그런데 그것도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주화라는 과정이니까 이건 할 수 없는 현상이고 또 이제 그것이 시기는 모르겠습니다. 몇 년이 걸란가 모르지만은 저는 우리 국민의 그 우수성으로 봐서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그 낙관적으로 봅니다. 네. 그 욕구가 한꺼번에 이렇게 분출돼서 그런지 받아들여야 하는 입장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은 여럿이 집단으로 의견을 모아서 무엇을 주장한다. 그러면 누구에게 주장한다는 그 상대가 있을 것 아닙니까? 네. 때로는 정부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어떤 기업주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우선 저는 기업 노사 문제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노사 문제에 관해서는 기업주들이 그러면은 그 노동운동 또 민주화 운동을 하는 그 직원들을 어떻게 수용해야 됩니까? 그런 게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근로자들의 그 피와 땀의 참 그 노력에 의해 가지고 경제가 이만큼 성장이 되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좀 수출도 많이 되고 그랬는데 저는 그거죠. 그래요. 우리가 직접 제가 해봐도 내가 좀 돈이 주머니에 돈이 있어야 쓰는 사람들한테 대해서 좀 줄 돈을 주게 되고 또 친구들을 만나도 차 한 잔을 마신다거나 또 그 대표라도 뭐 전기물 사고 한다 하지만 돈이 없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게 지금 고도 성장한 대기업가들은 근로자의 피와 땀의 노력에 의해서 그 성장을 하고 축제를 했기 때문에 그만큼 자기가 일하는 목에 대해서 공정한 분배를 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근데 요새 제가 보면은 기업 윤리가 조금 그 기본적으로 고친다고 봐요. 다 그럴 바는 아니지만은 어째서 내가 쓰는 그 예를 근로자들의 피와 땀과 노력에 의해 가지고 그 성과를 얻었는데 거기다가 분배하는 것은 인색하면서 외로 다른 데다가는 낭비를 하고 또 그 돈이 제가 보면은 그 외국으로 많이 빠져나간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런 게 이것은 안 됩니다. 기업가의 윤리를 회복을 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그 분배를 그 소득이 없을 때는 모르지만 있게 되면은 공정한 분배를 자기 먹은 자기 배당해 줘야 하고 그래서 분배를 공정히 해야 되고 또 그 외에 복지 시설이라든가 뭐 그런 것은 하여튼 뭐 의당해 줘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근로자들도 하나 이것은 좀 그 참고 그 이해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왜 그런 거는 적어도 지금요 소기업부터 중기업에 못 이른 사람들은 지금도 은행에서 자금을 빌려 쓰려고 하면 담보물이 없은 게 그 경우 못 쓰고 그러면 신용 대분인데 그것도 잘 안 해주고 그러니까 일수 돈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가지고 하면 이제 공장에 가서 지금 이 돈 갖다가 이리 저를 갚고 저 돈 갚으면 이리 갚고 그러면은 그저 고리되게 하는 갚다가 그냥 팔는 것인데 근로자들 그 노동 기준법에 의해 가지고 규격대로 다 주게 된다면 그 직장 없어지고 맙니다. 네. 그러면은 기업가가 없어진 일터가 없어진 뒤 근로자가 어디를 가서 의지에서 벌어먹고 살 것입니까? 그걸 그대로만 요구한다면 힘이 없고 돈 없는 사람한테다가 그대로 해야 하려고 하면은 기업가가 없어진 뒤 그러면 근로자가 벌어먹고 사는 일터가 없어지지. 또 국가 전체로 보더라도 그만큼 경제력이 후퇴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근로자들도 참고 기다리고 그래서 이해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사 문제는 제가 볼 때에 근로자와 또 경영자가 서로 내일을 내가 같이 하는 공동 운명체로 해가지고 이 회사를 잘 되면은 우리 것이고 또 근로자가 잘 되면 우리가 잘 된다. 서로 근로자하고 이 기업가하고 그 일체가 돼야 참으로 이 노사 문제가 해결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일본 같은 데 그리고 더 나가봐 이제 한계등에 넘어가게 되면은 일본 같은 데는 그 지금 근로자들이 경영권에도 참여를 해 가지고 자기 목을 다 차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노동 문제가 그렇고 이 심각하지 뭐 싸울 필요가 없단 말씀이에요. 같이 이렇게 참여하니까 그 회사가 얼마나 소득이 나고 소득이 있더라도 많이 나갈 돈이 있으니까 회계를 딱 해놓고 보면은 우리가 격리하고 우리가 하는데 그 무리한 것이 안 나온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일본과 같이 이제 우리 노사 문제가 근로자들도 경영권에 참가할 단계가 돼야 이것이 나는 완전히 해결할 것으로 봅니다. 예, 예. 그러면 정부를 상대로 하는 모든 그 한꺼번에 분출되는 이 욕구는 어떻게 정부가 수용을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그래요. 정부에서 이것은 참 뭔 소리를 해도 그걸 해결해 나가는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것은 집권자들인데 그것을 저는 뭐 문제가 그래 딱 들어봐가지고 정당한 국민의 요구 같으면 최선을 다해서 그 욕구를 충족시켜야죠. 그리고 안 될 것은 네. 이런 사정에서 안 되고 있으니까 여러분 국민들이 그냥 참아주시오. 네. 그렇고 이해를 시켜야지요. 선생님께서는 오랜 세월 그 반독재 또 민주화 운동을 해오셨습니다. 옥고도 치르시고요. 네. 누구보다도 그 정의감에 불타고 그리고 그 용감하다고 지금 표현하셨는데 그 젊은이들의 편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해오셨습니다. 요즘에 학생 운동을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 모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한국은 민주화가 여기까지 끌고 나가해 올렸다는 것은 그 학생들이 주동적 역할하고 결정적 역할을 했던 것은 틀림없습니다. 네. 틀림없는데 이 학생들이 많이 계시는데 제가 하나 그 섭섭한 것은 그 학생들은 그 나라의 힘이고 또 그 예비군이고 앞으로 그 우리 세대를 맡아줄 분들인데 조금 그리고 저희들은 그다음 말에 배우기를 그 예에서부터서 그 소위 그 배우기를 군사부 일체라고 해가지고 인군과 스승과 부모는 한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 학교 다닐 때는 선생 부모님의 말씀은 안 들어도 선생님들 말씀은 참 잘 들으십니다. 그리고 네. 참 마음으로 존경을 하고 그 말 잘 듣고 가다가 그림자를 밟으면은 참 이거 큰 이 존경을 손상한 것이로구나까지 참 죄송하다 마음 갖고 있었는데 조금 생각해 보면은 그 어디까지나 학생들의 운동이 조금 지나치지 않은가 그런 거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한날 들으면 이건 저번에 신문을 보니까 대전에 그 목원대기랬던 게 있던가 거기서 볼 때게 학교 선생님을 그 교수님을 그 감금을 하고 머리를 자른 걸 보니까 참 마음에 안 들고 큰일 났구나 이건요. 이래서 해야 되겠냐 이 생각이 나더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학생들은 학생 운동을 어디까지나 해야 되시고 또 그렇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선봉정적을 하지만은 아까 그런 것은 조금 안 했으면 좋고 또 그렇고 되면요 국민들로부터서 빈촉을 사고 지지를 못 받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말 자꾸 합니다. 그 만날 때마다 학생들이나 젊은이들이나 보고 이것이 학생 운동이 되었거나 인권 운동이 되었거나 종교 운동이 되었거나 정치 운동이 되었거나 간에 절대다수 국민으로부터서 지지와 성원을 받아야지 절대다수 대중의 힘을과 그 지원을 못 받으면 그 운동이 지속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우리가 조금 조심스럽게 달하시면 한 것이 저희들이 희망이고 또 그렇고 봅니다. 네. 그 무엇보다도 그 일반 국민의 생각은 민생이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그 민생을 위협하는 그 말하자면은 범죄가 굉장히 또 요즘 불안한 사회를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어디에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참 저도 슬픈 노릇입니다. 왜 그런 거는
참 법조 생활 법정에 서보면은 그 전에는 이 강간이라든가 폭력이라는 것이 극히 적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젊은 세대들이 그냥 의뢰 강간하고 심지어는 간통까지 오고 더시면 죽이기도 하고 이거 요새는 뭐 인신매매라든가 뭐인가 이거 좀 큰일 났단 말씀이에요. 이놈의 나라가 지금 어떻게 둘라고 그러는데 저는 원인을 요거 생각합니다. 하나는 저번에 그 내무장관을 모시고 아마 이제는 것 같습니다. 그 저 몇 분들이 뭐 담화를 나눈 걸 봤습니다만은 결국 뭐 여러 가지 이익을 나옵다 이건 나오지만은 그 처벌만 갖고 안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지금 기본 문제가 무엇인가 저는 해결하려고 하면은 교육 제도가 이것이 틀림없습니다. 이것을 이 도덕 윤리 교육을 이것을 새겨 가지고 국민의 그 뿌리를 찾기 운동을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기본 윤리 찾기 운동을 해 가지고 해서 아무리 배가 고프고 내가 어려운 형편이라도 나무 물건을 돌라온다거나 그 나무 것을 이 때려서 이거 강취한다거나 거짓말 둘러먹는다든가 이건 안 한다고 한 것이 머리 딱 백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 선비들이 집에서 배를 꽂고 가면서라도 큰 소리 땅땅 하면서 이게 뭐 거기 뭐 배로 이 닦고 말이야 먹었다 이런 것이 그거 어찌 마찬가지 아니까 배고픈 건 마찬가지지만은 그래도 내가 줄이고 어렵더라도 나무 물개를 부정해서 이 절취를 하거나 또 도둑질하거나 못질 짓이라는 걸 안 한 것이 아주 바탕이 딱 서 있습니다. 네. 그런 게 사회 질서가 기강이 서고 그런데 지금은 이놈의 것이 기본 윤리가 없어져 가지고 뭐 꼭 돈이 없어서 물론 한 것도 있지만 돈이 있어도 또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기본적 뿌리를 고쳐나가는데 다스리려고 하면 교육 제도를 기본적으로 고쳐야 합니다. 근데 그것은 조금 시효입니다. 지금 뭐 1년에 된 것도 아니고 교육 제도 붙어서 교육을 시켜 나가려는 게. 그래야 하고 그 다음에는 뭐랄까 그걸 주체를 하는 사직 당국도 조금 바르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런 거는 가서 율라 행위 같은 거 저런 것도 그냥 쓰리꾼이라든가 이런 걸 사직 당국이 그걸 모를 리가 없단 말이에요. 모른다고만 무능한 이 사직 당국이고 그걸 조금 어떻게 성스럽게 그걸 잡으면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 등한치 않은가 그런 것도 있고 또 저번에 사직 당국의 말 들어본 게 경찰력이 지금 부족하니 기동군 장비가 부족하니 하지만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은 그거는 정신 자세 문제라고 봅니다. 근데 참 기가 막힌 것은 몇 천 원, 몇 만 원에 사람을 쉽게 죽여버리는 거 말이죠. 네. 어디 그 범죄가 결국은 나중에 잡히든가 처벌을 받게 돼 있는데 그렇게 되면 자기들 온전하겠습니까? 그 순간적인 그런 행동을 어떻게 이렇게 쉽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젊은이들이 단지 유흥이라든가 친구들과 어디 놀러 가기 위해서 강도를 하고 사람을 상해를 입히고 할 수 있는가? 이것은 아마도 주위에 유혹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싶습니다. 옛날 선비가 배를 두드리고 아무것도 안 먹고 이를 닦는 것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요즘 사회가요. 그렇다고 그러면 누가 좀 앞을 내다보는 사람, 물론 저도 몰랐기 때문에 할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로 가는 나라에서 경제가 어느 정도 발전하고 어떻게 되면은 선진국이라는 소위 민주주의를 먼저 한 나라들이 어떻게 되더라 하는 것을 누가 좀 미리 짐작을 해서 젊은이들을 미리 교육시켰어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윤리라든가 도덕이라든가 이런 것을요. 그동안에 그걸 못하지 않았습니까? 하루아침에 어떻게 그걸 교육제도를 다 바꿔서 지금부터 새로 하겠습니까? 그래도 새로 시작은 해야 됩니까? 해야지요. 네. 하고 저는 이것을 이런 말을 했습니다. 광주시가 모두 동지들이나 대학 교수들이나 운동권 청년들 보고도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는 민주화 운동에다가 치중을 했는데 앞으로는 우리가
좀 방향을 달리 해서겠네. 어떻게요? 그것은 인간성 회복 운동과 그 양심 운동을 우리가 그 바른 데 가는 거에 그 운동을 해야 쓰겠어. 그것을 네. 국민 운동으로 펴 나가야 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전체의 책임이지 그 사람들만 책임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네. 그래서 이것이 정치인들도 그걸 구상을 해서 하겠지만 우리 국민 스스로가 그런 그 국민운동체를 만들어 가지고 아까 그 양심 운동이라든가 기본 윤리 그 운동 같은 것을 펴나갈 시기가 왔다고 저는 봅니다. 예, 예. 근데 선생님 그 법과 인연은 어떤 동기로 맺으셨습니까? 그것은 농촌에서 비난 농민이라든가 또 그 처는 그 국민들이 그때 이런 나라가 일본 나라니까 그때 네. 백성들이 그 억압을 당한 걸 보고 무엇인가 저걸 좀 구제할 방법이 없을까? 그러면 어떤 것을 해야 쓰겠냐?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예를 때 생각해 보니까 뭐 다른 방법은 없고 법률을 좀 배워가지고 법적으로 그걸 어떻게 이 인권 그 해방 투쟁을 해야 쓰겠다. 그것이 첫째 그 법에 인연을 맺은 동기였습니다. 네. 우리 젊은이들로부터 질문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예. 네. 누가 먼저 질문하실까요? 네. 조금 전에도 민주화 방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현 정권도 육공화국 들어선 이후 많은 민주화 약속을 해왔습니다. 그런데도 그게 국민의 뜻에 제대로 부응하느냐를 놓고 최근까지도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데 홍 변호사님께서는 현 정권의 그 민주화 실천 의지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이 정부가 그 좋았거나 싫었거나 간에 그것이 확정이 된 정부고 또 제가 보기에는 지금 국민들과 같이 자기들이 민주주의를 하겠다는 것을 선거 공약을 하고 또 국민한테다가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들도 하려고 한 것은 나는 틀림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조금 우리가 너무 성급히 서들지 말고 조금 기다려 봅시다. 봐가지고 그래도 그 민주화를 하겠다는 국민의 공약과 실행을 성의가 안 민다그러면 우리가 또 우리도 이제 달려고 그 누구 한 번 약속하고 국민한테 공약한 것이 해낼 의무가 있지 않냐? 그래서 우리가 촉구를 하고 격려도 그게 독촉을 해서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데 조금 우리가 좀 기다려 보신 것이 지금. 예. 또 다른 사람 질문 받겠습니다. 요즘 사회 각계각층에서요 통일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선생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통일에 대한 의견이 각계각층에서 나오고 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선생님의 의견은 어떠신가? 이런 질문입니다. 그건 참 우리가 한민족이면 누구나 간에 국민의 염원이요 국가의 지상 목적입니다. 그래서 통일을 누가 마다하거나 반대하는 사람은 아마 씨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번에 그 오히려 북쪽 부동은 남한에서 이걸 제의를 해 가지고 그것이 지금 보면은 그 싹이 좀 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치 최고자들 회담은 아직 이루고 있지 않지만은 아시다시피 정주영 씨가 이북에 가가지고 금강산하고 또 모두 원산입니까? 어디 모두 그 개발한다 그러고 석탄 같은 것도 우리가 사드리고 그런 것이 이 벌써 통일을 풀고 나가는 실마리가 지금 터졌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그래서 이것이 하나 우리가 참 그 문제에 대해서는 기쁜 현상이고 그렇고 가야 하는데 다 뭐 그냥 급속히 서두르거나 들떠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 우리가 실천 가능에 있는 것부터 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실마리를 풀면은 우리가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알 수도 있고 우리가 배우기도 하고 우리가 더 난 얘가 못하기나 하고 또 거기서도 여기서 보면은 참 자유롭고 또 생활이 풍요하고 그러면 우리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 오고 가고 하고 서로
이 비방을 해야 합니다. 우리 남한에서는 말하면 북쪽 교류라는 거, 북쪽 허습이 정권이라는 것이고, 또 북한에서 남한 보고 남겨나면 그 미국 앞제비 그 미국의 교류라고 그러는데, 이런 상호 비방을 이건 안 해야 합니다. 안 해야 하고 서로의 그 잘한 것을 인정하고 이렇게 해서 친선을 도모해가고 자꾸 이렇게 가면은 이 소위 3.8선 장벽이란 것이 점점 무너지게 돼요. 무너져가지고 이 실천 가능성이 있는 것보다도 과정 통일 소위 이 진영 통일을 뭐냐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국토 통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선거에 서두르고 뭐 들떠서는 안 돼요. 이것은 길게 보고 참고 역사 흐름으로 해서 이 발전 과정에서 나는 해결될 것이라고 봅니다. 네. 끝으로 한 말씀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나오신 김에 꼭 이런 그 자리에 나오시면은 여러분을 향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었다든가, 아니면 또 앞으로 선생님께서 가지고 계신 소망이라든가 계획이 있으시다든가, 나아가서는 우리나라의 장래에 대해서 선생님이 낙관을 하시는지 아니면 걱정을 하시는지, 아무 말씀이나 좋으니까 선생님 한 말씀만.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아마 제가 보기에는 금년과 내년이 고비가인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것이 잘 슬기롭게 모든 문제가 풀어나가야 하는데, 아까도 그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부도 솔직담백하게 지금 50 비리 사건 같은 것 이런 거 그런 것을 파내서 처단할 것 처단하고 용서할 건 용서하고 과감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언론 투기도 그러고 광주 문제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가 그렇게 해서 그 성의껏 과감하니, 그래서 국민과 같이 뜻을 같이 해가지고 풀어나갈 자세로 돌아가야 하고 국민도 같이 그걸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지 그것을 그냥 우물우물 해가지고 그냥 냉개 부르고 한다고 하면은 넘어가다 안 오고 참으로 시끄럽습니다. 또 데모도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번에 여의도에서 죽창이라든가 슈파이프라든가 그런 과격 그런 폭력 행사 말고, 또 이건 정당한 그 자기 권리 요구란 말씀이에요. 그 생존권이니까 정당히 하고, 할 때 하고 끊을 때 끊고, 그리고 노사 문제가 서로 협조할 때 해보고 이렇게 잘 나가면은 앞으로 참. 또 올림픽도 우리가 얼마나 잘 치러냈습니까? 이놈 이제 지금까지는 그 서로 이제 북한뿐만 아니라 공산권하고 그냥 아주 딱 담을 썼지만 벽이 흐려져 가지고 서로 들으려고 한국 자본과 기술 달라고 그러고 막 이런 판이 아닙니까? 그런 게 이목을 우리가 잘 넘겨야 합니다. 이걸 잘 넘기면은 우리가 사실 상진 1등국으로 가고, 여기서 우리가 정신을 못 차리고 하다가는 참 고생하고 허덕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용기를 갖고 그것을 나가십시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한국 국민이 앞도 내다 볼지도 알고 싸울 때는 싸우고 끊칠 때는 끊치고 일을 할 수 있는 국민이기 때문에 이걸 잘 할 것이다 하고 제가 참말로 낙관을 하고 전망은 저는 좋다고 봅니다. 뭐 실망 말고 구석에 나가고 여러분들 공부 잘해가지고 좀 일해 줘야 되십니다. 저 같은 사람은 이제 이 세상을 이제 얼마 남지 않고 가는 사람들이고, 일은 정말 여러분들이 해줘야 되십니다. 예. 오늘 참 그 광주에서부터 올라오셔서 그 방송에 출연을 하셔주시고, 또 그 평소 가지고 계시던 생각을 기탄 없이 말씀해 주신 것에 대단히 고마움을 느낍니다. 아무쪼록 그 팔순을 바라보시는 고령이시지만은 더더욱 건강하셔서 우리 모르는 후학들을 길이길이 오랫동안 일깨워 주시고 꾸지람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 미래나 그 여생을 국민과 같이 울고 웃고 살아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팔순을 바라보시는 그 고령에도 불구하고 가난하고 소외받은 그 억울한 사람들의 편에 서서 정의와 민주화를 말씀하시는 홍남순 변호사님의 오늘에서 저희들이 희망을 볼 수 있습니다. 모쪼록 홍 변호사님과 같은 원로들께서 이 사회를 지켜봐 주시고 잘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여기서 작별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